대기 기간 듣는 것도 이제 다들 지치실 것 같습니다. 아마 이쯤 되면 그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아니 그 조그만 반도체 때문에 차를 못 만든다는 게 말이 되나? 우리나라 대기업이 반도체 하나도 못 만든다는 거야? 이런 생각이죠. 사실 그렇죠. 반도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한 물건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그런 걸 못 만들 정도는 아닐 것 같거든요. 그리고 차 대기가 어느 정도껏 길어야죠. 18개월 이상이 말이 되나요? 이게 현대차만 문제인 것도 아니라서 답답하기만 합니다. 저도 이게 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현대차 그룹이든 어디든 반도체를 함부로 못 만드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 회사들이 반도체를 만들지 않는 이유,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건지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볼까요? 작년 3분기 매출액을 기준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16%로 가장 높았고요. 인텔이 13%로 2위였습니다. 인텔을 드디어 삼성전자가 추월한 거죠. 3위는 SK하이닉스, 4위는 마이크론, 공동 5위는 퀄컴하고 엔비디아, 이런 식으로 순위가 매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이 순위권에 두 곳이나 있다는 게 대단하죠. 이것 때문에 차주들은 더 짜증이 나는 겁니다. 아니 우리나라 대기업이 이렇게 순위가 높다고? 반도체가 이 지경인데 다들 손 놓고 있었다는 거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실제로 이것 때문에 삼성전자 책임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만약 돈이 안 되는 사업이라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장 규모만 보면 돈이 안 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시장 규모만 보면 2020년에는 400에서 450억 달러 수준이었거든요. 이게 2026년에는 670억 달러, 2040년에는 1500에서 2000억 달러 수준으로 성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러면 자동차 기업들이 반도체를 만드는 것도 충분히 괜찮죠. 그냥 이런 겁니다. 자동차 회사가 왜 플랫폼을 만들고 엔진을 자체 개발할까요?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두면 수용차부터 대형차까지 플랫폼 하나로 만들 수 있고 엔진을 돌렸을 수도 있고 모터만 잘 세팅해서 달아두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파생까지 가능합니다. 완전히 본전을 뽑을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부품도 웬만하면 자체 생산하거나 계열사가 생산하도록 하는 게 자동차 기업의 특징입니다. 생산 단가부터 물류, 자동차 생산까지 이르는 모든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기업은 이윤 추구를 제일 목적으로 만들어진 집단이잖아요. 돈도 되고 기술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하필 반도체는 안 만드는 걸까요? 생각보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전체 반도체 시장을 보는 거랑 자동차 반도체 시장만 보는 건 약간 다르다는 겁니다. 자, 아까 봤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랑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비교해볼까요? NXP, 인피니언, 르네사스, 인스트루먼트, 이런 기업들이 순위를 차지하고 있죠. 그냥 딱 봐도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은 다른 영역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반도체 시장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반도체 자체가 워낙 작아서 하찮아 보이지만 왜 삼성이 대단하다고 하겠어요. 반도체 하나로 좋은 평가를 받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겠죠. 아무나 만들 줄 알면 이런 기업이 위상도 당연히 없을 거잖아요. 반도체는 공장 자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설계도만 있다고 해서 다른 파운드리에서 대체 생산하는 게 어렵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회사들이 자동차 칩 일부를 외부 파운드리에 맡기는 일은 있어도 자체 기술이 적용된 반도체는 직접 생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 파운드리란 외부에서 제품 설계를 넘겨받아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일, 그냥 한마디로 외주 생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랑 같이 시장이 작다는 것도 같이 봐주셔야 합니다. 자동차 반도체 시장은 전체 반도체 시장의 10%에 불과합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다른 분야 반도체랑은 다르게 자동차 반도체는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D램 같은 건 대량 생산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자동차 반도체 시장은 애초에 다품종 소량 생산 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에는 반도체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수십 가지가 들어가죠. 이렇게 종류가 많은데 생산은 조금밖에 못한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생산 구조가 훨씬 복잡하다는 겁니다. 워낙 많아서 일단 한 회사에서 독점적으로 만드는 게 불가능하고, 그래서 자동차 반도체 시장에 압도적인 1위가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대목에서 이것도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자동차 반도체 시장은 압도적인 1위가 없는 걸까요? 두 번째는 자동차 반도체를 생산하는 일이 생각보다 남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앞에서 봤던 자동차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조금씩 나눠 가져가고 있죠. 이걸 약간 쪼개서 볼까요?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줄여서 MCU라고 하는데 이게 자동차에서 두뇌 역할을 하거든요. 이 MCU 시장이 자동차 반도체 시장 중에서도 가장 비중이 큽니다. 30% 정도 되는데 이 MCU 시장은 NXP랑 르네사스가 30%씩 나눠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두 기업이 MCU 시장을 먹고 있고 MCU를 개발해서 생산까지 한다고 해도 삼성 같은 기업들이 막대한 투자를 해가면서 뛰어들 만큼 시장성이 좋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냥 앞에서 본 내용만 봐도 이미 감이 오실 겁니다. 자동차 하나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수십 가지라면서요. 이건 어차피 한 기업에서 독점 생산하지 못하죠. 이러면 뭐 시장을 주도해 간다든지 시장을 장악한다든지 이런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기업이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조건에는 자체 생산 능력이 꼭 들어갑니다. 자체 생산 능력이 없는 기업치고 잘된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반도체라는 게 자연재해나 전염병 같은 것들로 인한 수급난에도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삼성 같은 기존 업체들도 증설을
경쟁을 꺼리고 있는 거고, 반도체 생산 수급 때문에 차질이 있어도 전략적으로 생산량을 크게 늘리지 않는 겁니다. 그냥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하나당 마진이 10,000원이고 자동차 반도체는 하나당 마진이 1,000원이에요. 그런데 생산 비용은 거의 비슷하대요. 이러면 컴퓨터용 반도체를 늘려야지 뭐하러 자동차 반도체를 늘리겠어요? 실제로 평균 판매 가격만 봐도 모바일용 AP의 평균 가격은 $10 이상인데 자동차용 MCU의 평균 판매 가격은 $1대입니다. 여기에 교체 주기도 길잖아요. 자동차는 기본 5년 내외, 길게는 10년 이상도 씁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은 길어봐야 3년 내외고 보통 2년에 한 번씩 바꿉니다. 기존 기업들도 이러고 있는데 굳이 반도체 신생업체인 자동차 기업들이 들어갈 이유가 더욱 없다는 거죠. 자동차 기업이 자체적으로 생산하면 생산 단가가 낮아져서 좋다고 생각했지만 생산 자체도 어렵고 마진도 안 남으니까 만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반도체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압도적이지만 자동차 반도체 분야에선 순위권에 없는 겁니다. 그냥 국가별로 보면 우리나라는 자동차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2.3%에 불과합니다. 미국은 31.4%, 일본은 21.4%, 독일은 17.7%입니다. 세 번째는 리콜 비용입니다. 만약 반도체의 기술적 오류 때문에 리콜이 발생한다면 이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는 점도 굉장히 큰 리스크입니다. 이것 때문에 큰 사고가 터진다. 삼성 같은 큰 기업은 리콜 비용까지는 괜찮을 수 있죠. 그런데 브랜드 평판이 깨지는 건 감당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가뜩이나 경쟁 업체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만약 삼성 반도체를 쓰고 있었는데 반도체 오류 때문에 급발진 같은 큰 사고가 났대요. 이러면 그냥 자동차 회사는 협력업체를 SK 같은 곳으로 바꾸면 그만입니다. 전기차 배터리랑 비슷한 겁니다. LG 배터리에서 문제가 좀 많다는 뉴스가 나오면 SK 배터리로 갈아타는 거랑 비슷한 거죠. 일단 여기까지는 자동차 회사가 반도체를 직접 만들지 않는 이유를 얼마 전까지 있었던 자료와 인식을 바탕으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최근에는 분위기와 전망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건 아직도 대기 때문에 답답해하고 있는 차주들한테 좋은 소식일 수도 있겠네요.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현대차랑 폭스바겐이 반도체 독립을 선언한 건데요. 아니 갑자기 왜 방금 전까지 본 내용을 봐선 자동차 반도체 시장에 뛰어들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항상 이런 분석을 하고 전망을 볼 때는 바뀌는 상황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자동차 반도체 시장 규모를 다시 볼까요? 2017년에 38.5조 규모였던 시장이 2020년에는 42.5조 수준으로 큰 차이가 없다가 2025년부터 크게 성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힌트가 있는 겁니다. 자동차 반도체도 세대 교체가 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전까지는 자율주행 기술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인공지능하고 자율주행까지 포용할 수 있는 고성능 반도체를 만들어야 할 때잖아요. 어차피 새로운 기술이 필요한 시기고 반도체 시장 자체는 신기술 때문에 커질 전망이래요. 아예 새 출발을 해야 하는 시기면 새로 시작해서 시장을 장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거죠. 그리고 수익성도 판단 기준이 달라졌을 겁니다. 이전까지는 반도체 수급으로 생산 차질이 생기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도체 수급을 시작으로 대기 기간이 심각해진 상황이죠. 이로 인한 손해가 너무 커지니까 차라리 직접 만드는 게 손해가 더 적다고 판단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자체 생산이 더 낫다고 본 거겠죠. 물론 현대차랑 폭스바겐이 반도체를 완전히 자체 생산한다는 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워낙 종류도 많고 해서 완전 자체 생산은 불가능하다고요. 현대차그룹은 일단 현대모비스가 반도체 설계를 직접 할 예정입니다. 이미 실적 발표회에서 전력 반도체는 어느 정도 개발이 진행됐다 이렇게 말했고, 센서랑 구동장치를 제어하는 시스템 반도체도 자체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성능 반도체 같은 건 외부 기업하고 공동 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2020년 말쯤에 현대모비스가 그룹 계열사인 현대오트론의 반도체 사업부를 인수했죠. 그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폭스바겐은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TSMC 이런 회사들하고 협력해서 반도체망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GM도 TSMC랑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하고요. 아마 갈수록 반도체 시장도 자동차 회사랑 협력하는 구조가 자리를 잡을 겁니다.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도 자율주행 같은 신기술 때문에 반도체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더 낫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만들지 않았던 이유와 앞으로의 전망까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승현 안피디의 스포일러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